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단원을 왜 배우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는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민주정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한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정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요구, 가치, 이익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이제 시민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중요한데, 우리가 이 단원을 배움으로써 정치 과정의 의미와 그리고 어떤 다양한 정치 주체들의 역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와 지방자치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익과 그리고 가치들이 조정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치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미리 한번 살펴보면 정치 과정은 일련의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면 뭐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이익이 집약되고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우리 교과서 179페이지를 펴고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이익과 가치의 표출이다. 자, 이익과 가치의 표출이다. 자, 이익을 표출시킨다. 좀 와닿지 않죠, 그렇죠? 자, 이익이란 건 여기에서 요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시민들이 이제 민주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신만의 어떤 요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요구들을 표출시킨다.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요구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표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그냥 이렇게 요구가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는 거지. 그리고 가치도 다 다양한데 그러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는 사회의 다원화와 복잡한 이해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의 다원화. 자, 다원화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사회가 어떤 다양한 가치 그리고 다양한 분야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졌다라는 거야. 이제 과거에는 사회 구조 자체가 단순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가 점점 발전하다 보면서 구조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면서 사회가 다원화되었다. 그래, 그러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자,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시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9단원에서. 자, 민주주의는 이제 시민이 주인인 정치야. 그치? 이제 그런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신장되었다라는 거는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다양한 이익과 가치의 표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일단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거야. 과거에 이런 시민 의식이 부족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나의 가치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권과 그런 기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인권, 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당당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향. 자,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 학급에서 뭐 학급 회의를 뭐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학급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 반의 규칙을 정한다고 했을 때 뭐 지각하면은 지각비로 500원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500원을 걷는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싫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500원 너무 비싸다. 뭐 100원으로 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걷는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차라리 그냥 벌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신들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들이 서로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요구 그리고 가치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견을 표출을 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을 불가피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중요한 문제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 어떤 충돌과 갈등이 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충돌과 갈등을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주사회의 역할이자 책임이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보충 자료인데 이 보충 자료는 우리 교과서 17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178페이지 보면은 게임 셧다운제 이제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게임 셧다운제가 뭔지는 알고 있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청소년들은 게임을 할 수 없게 강제 종료가 된다는 게 게임 셧다운제죠. 그렇죠? 자, 근데 그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이제 각 사회 주체마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보면 게임 제작사 대표 있죠. 자, 대표는 뭐라고 그런가 보니까 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게임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이제 엄청 주요한 고객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주요한 고객들이 게임을 강제로 종료해야 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게임 제작사 입장에서는 조금 매출이라든지 어떤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 제작사 대표는 이렇게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자, 그 밑에 청소년 너희들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아마도 대부분이 다 반대할 거야. 그치? 아니 게임은 밤에 해야 제맛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무조건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친구는 좀 배운 친구네. 그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 하면 안 된다. 이러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 자, 근데 이제 왼편에 다른 의견 한번 봅시다. 자, 정당 대변인이 뭐라고 하고 있냐? 자, 게임 셧다운제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당 대변인. 얘들아, 그 전에 정당이 뭔지 알고 있죠? 자, 정당. 자, 정당. 자, 정당이란 건 나랑 같은 정치적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 집단을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당의 목표는 뭐라 그랬지? 정당의 목표. 그렇죠.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입니다. 정권 획득. 정권을 획득하려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의 이제 목적은 우리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인을 배출하는 거. 자, 이게 목표예요. 정권을 획득하는 거. 자, 그러려면 정당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 제작사 대표 청소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불만들 이런 것도 다 수렴하고 그리고 게임 셧다운제의 어떤 취지를 잘 살려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이제 이 사람 입맛에도 맞고 저 사람 입맛에도 맞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밑에 봅시다. 자, 학부모 대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너희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을 폭력적인 게임에서 보호하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게임 셧다운제라는 하나의 안건을 두고 다양한 어떤 그런 요구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게 민주사회의 역할이다, 요구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익과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 그럼 정치 과정의 의미. 자,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정치 과정이란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그리고 모아져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다. 근데 이 정치 과정의 의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절차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의미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해도 그 밑에 있는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 단계를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자, 다원적 이익 표출이다. 지금 말이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표출한다. 그래서 아까 게임 셧다운제를 예로 들면 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게임 제작사도 청소년은 반대하고 그리고 게임 제작사는 반대하고 학부모는 찬성하고 이렇게 각자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요구를 표출시켰어. 이익을 표출시켰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떤 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의견이 먼저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의견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처음에 표출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익을 집약한다. 집약. 자, 집약이란 건 뭐냐면 모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은다. 자, 근데 이 모으는 거를 누가 하냐? 아무나 할 수 없어. 자, 누가 할 수 있냐면 정당이나 언론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아까 정당 얘기했죠. 그 정당들의 목표는 뭐라고요? 목표? 정권을 획득하는 거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다. 즉, 표를 많이 받아야 돼. 시민들로부터. 그쵸?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겠지. 그치? 의견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보니까 게임 셧다운제가 핫하네. 지금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는 옳다커니 이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이 우리 정당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정당이 표를 많이 받겠지? 선거에서 승리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당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익들을 얘기한 거를 이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 의견들을 잘 듣고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언론도 그런 역할을 해줘요.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고 하다 보면은 언론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야.
뭐 게임 셧다운제가 지금 사회 각층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도 내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겠지. 그치? 전혀 게임 셧다운제에서 모르는 사람도 뭐 지나가다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은 게임 셧다운제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건 좀 아닌데 하는 의견들이 생기면서 일종의 여론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익들이 점점 이렇게 집약되는 모아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집약이 됨으로써 여론이 형성된다. 자, 여론이란 건 그 밑에 나와 있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이나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준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었으면 이제 비로소 정책을 결정해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책 결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누가 하냐? 국회나 정부가 한다입니다. 국회나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국회나 정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결정하는 역할을 해준다. 자, 정책 결정을 했어. 자, 그러면 결정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정책을 집행해야겠죠. 그렇죠? 정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정책을 빨리 집행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게임 셧다운제를 합시다라는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뭐 2020년 뭐 11월 1일부로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정책 집행은 누가 하냐?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정부가 집행한다 이렇게 써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반응과 평가가 나타난다. 자, 게임 셧다운제를 했어. 자, 11월 1일부터 이제 게임 셧다운제를 했는데 이제 그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과 평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나타나면은 이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그 정책을 수정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게임 셧다운제를 9시까지 했다. 9시에 다 게임을 강제 종료시켰다. 했는데 9시 하니까 이거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시로 뭐 늘린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요구가 나왔다. 새로운 요구가 나왔다. 뭐 청소년의 범위를 조금 줄여라. 뭐 고등학생 정도는 이제 뭐 사리 분별을 하고 제대로 이제 어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제 고등학생은 뭐 셧다운제에서 제외하자. 중학생까지만 하자. 이렇게 어떤 새로운 요구가 나오면은 그런 요구를 다시 정책에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새롭게 나온 요구를 정책에 다시 반영시키는 거를 뭐라 그러냐? 환류라고 합니다. 환류. 다시 되돌아간다 라고 해가지고 환류라고 해요. 영어로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그래서 이런 환류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치 과정이 왜 필요할까? 자, 정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익과 가치들이 조정됨으로써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막 냈어. 그치? 처음에는 의견들이 서로 많이 달랐을 거야. 그치? 이제 심지어는 극과 극이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정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뭐 이익이 집약되고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이 집행되고 정책이 평가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거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겠죠. 그렇죠? 듣다 보니까 저것도 좀 괜찮네. 이렇게라든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점점점 조정이 된다는 거야. 조정이 돼서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나옴으로써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게 이렇게 교과서의 179페이지 본문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마음속으로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 밑에 활동인데, 자, 활동 한번 봅시다. 자, 가다의 기사 내용은 정치 과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적어보자. 자, 가부터 볼까? 자, 프로게임 구단에 소속돼 있어서, 자, 유망주인데, 이제 중학생이야. 이제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다가, 아, 맞다, 셧다운 당하는데,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모습을 본 외국 게임화 관계자들, 생중계로 경기를 시청하는 외국인들은 이 땡땡군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에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 이거는 무슨 과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지? 자, 이거는 정책 집행 단계다. 그치? 이미 셧다운제로 인해서 지금 셧다운 당했지. 급하게 종료를 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계니까 정책 집행 단계다. 자, 나를 봅시다. 자, 땡땡당 전 땡땡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행 1년을 맞이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여러모로 조명하고 각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해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신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취미 활동을 하도록 열어주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자, 이거는 뭘까? 이미 시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뭔가 평가하고 있지. 정책 평가 단계죠. 정책 평가 단계다. 자, 정부가 청소년의 특정한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 특정 시간대라도 부모가 요구하면 게임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주도에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강제적 셧다운제 접속 차단을 풀어주는 부모 선택제로 변경할 방침 개선할 거다. 자, 이건 뭘까? 정책 결정 단계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예시예요. 자, 마지막 점검입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모여서 정책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고요?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표출하면 누가 이익을 집약시켜준다 그랬지? 정당이나 언론이라고 했죠. 자, 세 번째, 정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익과 가치들이 조정되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